더불어민주당 제258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58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북측이 1호 전투 근무 체계를 선언하고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군을 배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도발이나 확인된 병력 배치는 없으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당정은 당정 회의를 열어 상황과 철저한 동향 감시 태세를 점검하고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으나 아직은 북측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측의 행동은 지난 3년간의 평화 노력과 우리 국민의 평화 염원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우며 현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정찰 자산을 총동원하여 북측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 있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북측의 도발 구실이 되지 않도록 대북 전단 문제를 확고히 해결하여 국민의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절제된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신뢰의 남북 협력은 상호 존중의 대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측의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미통당은 언제까지 국회를 거부할 것입니까? 그동안 미통당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미통당은 집권을 위한 정당인가 묻습니다. 이제라도 실기하지 말고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보 위기를 해소하고 3차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적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3차) 추경이 지연되면 민생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매우 큽니다. 114만 명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도 지연되고 58명이 관계된 고용유지지원금, 55만 명의 직접 일자리 적기 지원 등도 어려워집니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도 지연되고 긴급복지도 지장을 받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을 위해 최대한 인내하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은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자유한국당 시기의 태도를 반복한다면 민주당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 설치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설위원으로 격상시켜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의 핵심 과제로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각국과 세계의 석학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은 크고 작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자구입니다.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는 한국판 뉴딜을 이끌고 지원하는
당의 핵심 기구로서 기존 산업 정책을 뛰어넘는 신산업과 그린 뉴딜, 새로운 개념의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 미래 시대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히 조직 구성을 완료하여 7월 예정된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 수립부터 전면적으로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1대 일하는 국회의원 구성을 위해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은 산적한 국정 현안을 외면하는 국정 보이콧입니다. 국가 비상상황 대응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국회가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에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국난 상황에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품격 있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여야가 정책, 노선, 이념의 차이로 다투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하나로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품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1대 국회는 아직 원 구성을 다 마치지 못했고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은 2주째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과거 여당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시국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의 국민과 나라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첫 현장은 데이터 AI 기업이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DNA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 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킬 중심축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뉴딜을 가동시킬 원료는 데이터입니다. 대통령도 어제 한국판 뉴딜은 대공황시대 후보댐과 같은 데이터댐 구축해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국토 디지털 트윈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토 디지털 트윈은 건물, 지하관, 교통망, 다리, 댐, 하천 등 모든 국가 기반 시설을 디지털로 똑같이 구현해서 관리하는 가상과 현실 연계 시스템입니다. 국토 디지털 트윈은 국가 기반 시설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역사적 대공정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전후방 파급 효과, 즉 센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이 전후방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관련 산업의 미래 성장성도 높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국토 디지털 트윈을 적극 추진해서 국민 삶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국가 기반 시설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도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에도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디지털 뉴딜의 미래를 상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면에 나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세계 선도 국가가 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북측은 지난 17일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북측의 이런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국회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당 자체의 외교안보 특위를 열었는데요. 이 특위에서 핵 무장론, 9.19 합의 파기론, 확성기 방송 개시론 등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이 과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루속히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검찰이 감찰부에 배당되어 대검 사건 번호까지 붙어있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서 재배당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본을 이용해서 사건을 재배당한 것인데요. 과연 이 재배당이 절차적으로라도 적합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 개시에 대한 보고 이후 결과에 대한 보고까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도록 하여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사가 아니라 판사 출신을 감찰부 부장으로 인선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 보고를 한 이후에 그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사실상 감찰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킨 것 아닌가 합니다. 대검은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 재배당의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감찰 3과의 전신인 특별감찰단 신설 당시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면은 비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직접 수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감찰 3과는 징계를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대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서울고검감찰부에서 2018년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검사 2명을 체포한 바가 있고 대검 감찰부에서도 2012년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검사를 긴급 체포한 바도 있기 때문에 감찰부가 징계를 위한 조사뿐만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재배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배밭에서 각건을 묵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감찰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 지시에 따라서 독립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검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 읽겠습니다. 네, 21대 국회 임기 개시 3주가 지났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 구성을 매듭 짓고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북측에 용인할 수 없는 도발까지 겹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적 역량의 결집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의 등원에 이렇게 뚜렷한 명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바로 국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북측의 도발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해법을 놓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편을 가르려는 시도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심지어 미통당 회의에서는 핵무장론과 9.19 합의 파기론, 확성기 방송 개시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대응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북측의 문제로 원구성을 늦출 것이 아니라 원구성을 오늘이라도 마무리 짓고 국회를 국난 극복 총력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북측의 도발은 우리 국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비상식적 행위입니다. 행여나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 프로세스를 뒷걸음질치게 한다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북측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남북 모두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세계 질서에도 꼭 필요한 역사의 방향이고 시대의 요청입니다. 북측이 주저앉힐 수도 없고 미국이 되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가 가야 할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한의 어떤 도발도 인내하고 수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지 않도록 북측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서 한반도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분단의 고통을 더 이상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보다도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고 평화를 관리하고 지킬 역량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 현명한 판단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결재를 받는 구조라는 부정적인 평가 속에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동의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미 워킹그룹을 되짚어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디딤돌로 한미 워킹그룹을 삼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 재정립해야 하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속에서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일본의 남북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 또한 기대합니다. 미래통합당도 국회에 들어와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난 과정을 복귀하고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데 노력을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단이 되어서 남북관계가 살얼음을 긋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은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북한의 군사행동은 통제되지 않은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북한은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근본 남북관계 위기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서부터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미 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남북관계 발전을 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남북 합의 이행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때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만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대화를 위한 노력은 굴종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 대화를 포기하고 교류와 협력을 중단했을 때 안보 위기가 더 크게 불거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결로는 결코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에도 당부합니다. 국가안보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쟁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민생 위기와 안보 위기 앞에 여야가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상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안보 비상 상황까지 겹쳐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야가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으며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21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모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35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처리를 서둘러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해서 남북관계 비상상황에 대응해야 하고 보건복지부 복지타관 도입과 질병관리청 승격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디지털 리들과 그린 리들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등 절박한 민생 현안 해결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사회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의 국가 비상상황으로 미래통합당에 조건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서 국회 운영 정상화에 협력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지금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다 싶은 건지 미래통합당의 태용호 의원은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고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고 개성공단과 비무장지대 일대에 군사적 위기감이 돌고 있는 이때에 손해배상 청구라는 입법 예고는 현실감이 떨어진 무책임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위기 상황에 맞불을 놓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골을 깊게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태용호 의원은 지난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한 지 불과 2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나서는 것을 보면 본인이 남북관계의 대단한 해결사 내지는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가 적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미래통합당과 태용호 의원은 현지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한반도에 닥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보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있겠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은 북측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인민군 총참모부의 금강산 관광지구 및 개성공단 지역의 군부대 배치 발표 등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사위원장직 원상 복구만을 외치고 있을 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난에 남북관계 위기까지 엎친 데 덮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회 파행은 절대 오래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급한 안보위기 대응과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을 위해 미래통합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와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남북 긴장 상황이 엄중한 만큼 등원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 이상 남 탓만 하고 있지 말고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탈북단체가 오는 21일과 한국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대북 쌀 보내기와 전단 살포를 기어이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18일 법무법인 공조원의 권태준 변호사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통일전략포럼 세미나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의 동기 자체는 사상의 자유 측면에서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북측의 군사적 대응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은 만큼 정부 당국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